반갑습니다. 반갑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숙제 하나가 나갔는데 아마 배운 걸로 연습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의 연장입니다. 그냥 코릴레이션으로 바꾼 겁니다. 그 오토 코릴레이션을 사용하면 C계열 시그널의 스케일에 무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무엇을 우리가 보냐? 레그, C계열에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 그 레그의 시그널과 본 시그널에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C계열의 모형을 만드는 데 중요한 힌트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그리고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 같은 걸 가지고서 C계열의 모형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결국 스테이셔너리한 시그널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이어서 리니어 모델, C계열의 리니어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 그 리니어 모델 중에 스테이셔너리한 성질을 가진 리니어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셔너리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스테이셔너리 모델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C계열 분석의 클래시컬한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트렌드를 없애고 나머지 레지듀얼을 가지고서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모형을 분석합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퀀스들은 아주 클래시컬한 방법이고, 마치 회귀 분석처럼 다 사람들이 다 그 스텝으로 기본 분석을 다 하는 거의 정해져 있는 방법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이런 루틴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서 인투이션을 받아서 다른 분석을 더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 중에 가장 또 심플한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말씀드리고, 이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 조금 더 변형돼서 일반적인 제너럴한 리니어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너럴한 리니어 모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되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책에 나와 있는 R 이그젬플 설명을 같이 겹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다 아시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복습입니다. 감마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감마는 뭐라 그랬죠?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입니다.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 이거는 무엇과 무엇을 관계가 있는지 보는 거라고 그랬죠? T와 T 플러스 H, H가 레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쉽게 적을 수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은 코베리언스를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이죠. 그 기초 통계 내용을 회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레그 H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무엇으로 나눌까? 코릴레이션 할 때는
클래시컬하게 코릴레이션 할 때는 두 개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의 곱을 나누었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무엇이 될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레그 제로 하면 자기 자신과의 제곱 익스펙테이션이니까 분산이 되는 거죠. 제로, 평균 제로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평균선은 제로로 맞추어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제로라고 가정하면 이게 될 거기 때문에 분산 스퀘어 곱한 거 데비에이션 곱하면 이게 코릴레이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의 범위는 다 아시는 거. 코릴레이션은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거 증명은 코시 부등식을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 통계책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프로퍼티를 먼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사용하게 될 프로퍼티인데, 첫 번째 오토코베리언스 펑션은 H 레그에 대한 오토코베리언스 펑션 항상 무엇보다 작을까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코릴레이션 개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의 절대값이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 레그 제로,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보다는 항상 작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H가 뭐라 그랬죠? 레그입니다. 그러니까 C계열 시그널을 H만큼 시프트 시킨 그 시그널과 오리지널 시그널 사이의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를 보는 그 갭이 H입니다. 그 H 갭을 가진 코베리언스하고 무엇하고 같을까요? 오리지널 시그널 입장에서는 H만큼 이쪽으로 시프트 시킨 것이 될 것이고, 바뀌어진 시그널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시간이 반대쪽으로 H만큼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수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고, H는 T 플러스 H 마이너스 H니까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또 H는 H 마이너스 T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H 하면 또 H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와서 T, 이거 가져와서 T 마이너스 H 두 개가 같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으면 결국 그 개념을 그냥 수식으로 표현해서 확인한 겁니다. 자, H를 마이너스로 한 것과 똑같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이것도 T.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그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사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선형 모델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형 모델을 가지고서 한 개 한 개씩 계속 빌드업 해 나가면 됩니다. 책 데피니션 1.12에 나오는 리니어 모델, 리니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리니어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모델. 무빙 에버리지 모델 오더 Q 오더의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노테이션을 MAQ라고 표현을 합니다. MAQ로 표시되는 무빙 에버리지 Q 오더의 리니어 모델. T 시점에서의 관측치는 무엇으로 구성되냐 하면 AT, WT라고도 표현하는 그전 시간에 배웠던 뭐죠? 기억하시는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코베리언스가 다른 시간 사이끼리는 제로이고 평균이 항상 제로로 컨스턴트인 화이트 노이즈.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정을 더 추가하면 인디펜던트 가정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론적인 쉬운 전개를 위해서 보통 IID를 가정한다고 그랬죠.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자기 그때의 시간에서의 노이즈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연적으로 자기 자신 그때의 노이즈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전 측정치에서의 노이즈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컨스턴트를 곱한 값이 다음 관측치에 영향을 준 겁니다. 세타 1. 이 마이너스는 어떤 책에서는 플러스로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편의상 저는 마이너스로 쓰겠습니다. 어떤 책은 플러스로도 쓰긴 하는데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 투 스텝 이전의 노이즈의 값이 세타 2만큼 영향을 미쳐서 XT 시점의 관측치에 영향을 주고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오더가 Q니까 세타 Q개만큼 있는 모형 더하기 뮤. 예를 들어서 Q1인 무빙 에버리지 오더 1에 대한 모형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T 마이너스 세타 1 A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들을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검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세트의 모형이 있습니다. AR 모형, MA 모형, AR-MA 모형, AR-IMA 모형 등등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을 계산하고 그리고 몇몇
통계 수치를 보고서 어떤 모형이 좋은지를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그걸 가지고서 프리딕션하고 하는 분석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MA 모형. 자, 그러면 이 MA 모형 오더 1 이 시계열 모형이 스테이셔너리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셔너리한가. 스테이셔너리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숙제를 하신 분은 좀 더 느낌이 있겠는데, 첫 번째 평균을 찾아보면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뮤를 넣어 보겠습니다. 뮤는 여기서는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컨스턴트이고 제로일 수도 있고 제로가 아닐 수도 있고. 자, XT의 평균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을 취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각 평균의 리니어한 곱으로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평균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똑같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죠? 화이트 노이즈 제로, 뮤는 컨스턴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확인하면 되죠? 코베리언스가 레그 H에만 의존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감마 제로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코베리언스 제로,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코베리언스를 XT 자기 자신 하고의 코베리언스 계산하면 코베리언스는 또한 리니어 오퍼레이터여서 계속 익스펜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코베리언스 하면 뭐죠? AT 자기 노이즈의 노이즈 레벨이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코베리언스는 이 친구하고의 코베리언스는 AT하고 AT-1의 코베리언스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간단하게 그렇지 제로. 왜? 왜냐하면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는 시간에 따라 평균이 일정하고 다른 시점의 노이즈하고는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t 시점의 노이즈하고 t-1 시점의 노이즈는 서로 언코릴레이션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코베리언스 하면 마이너스 세타 1 코베리언스 AT-1 다른 시점의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제로.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 하면 같은 로직으로 제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 하면 컨스턴트 두 개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그 1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한번 적어 봅시다. 레그 1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적으면 이게 t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t-1 또는 입니다. 회귀 분석 간단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 가지 통계 테크닉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사용해서 트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필터는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계신가요? 다 아실 텐데 개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여러분들 뭐 5일 평균 차트, 3일 평균 차트 또는 일주일 평균 차트, 이동 평균 차트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고수들은 뭐 3일 평균 차트가 10일 평균 차트를 위에 아래 왔다 갔다 했을 때 팔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로직들을 만들어내서 이게 유의하다 이런 거 많이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할 때 5일 이동 평균, 뭐 3일 이동 평균, 10일 이동 평균 할 때 5, 10, 3 그게 무빙 윈도우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5일치.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하면 5일이죠. 그러니까 5일에 대한 평균을 계속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분석 예를 들면 5일치에 대한 그 평균만 계속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5는 바뀔 수 있습니다.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구간 요 구간의 평균을 찾아낼 수 있겠죠. 평균을 찾아서 앞에 찍어도 되고 뒤에 찍어도 되는데 저는 앞에 찍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5일치를 보고 난 이후에 관측치가 이거가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또 하루를 시프트 시켜서 메저먼트를 앞쪽으로 시프트 시켜서 또 5개 구간 찾아낼 수 있겠죠. 그거의 평균 계산할 수 있겠죠. 평균 계산하고 또 시프트 시켜서 평균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노이즈가 제거된 트렌드가 나옵니다. 트렌드가. 대신 이거는 레그가 있습니다. 레그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만큼의 정보는 쌓여야지 그 다음부터 트렌드를 찾아낼 수 있는 레그가 생깁니다. 전달이 됐나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사용하는 거.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사용하는 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 경우에 Q 데이만큼
이 Q가 저기서 얘기하는 O와 같은 개념의 어떤 구간을 나타내는 Q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Q의 여기서는 Q의 왼쪽 오른쪽을 합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면은 여기는 5여서 제로에서부터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 하면은 2, 1, 1 해서 5가 되죠. 그러니까 중간점을 중심으로 해서 2개, 3개. 그래서 여기에서 점을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2개, 3개. 마이너스 Q에서부터 Q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XT를 J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J에 대해서 움직이고 이거의 개수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Q에서 Q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2Q 플러스 1개가 되겠죠. 평균입니다. 평균을 이거를 새로운 시그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T가 만약에 어떤 트렌드 예를 들어 리니어 트렌드와 스테이셔너리한 거라고 가정하는 스테이셔너리한 레지듀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XT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걸 넣은 겁니다. XT 대신에 넣으면 이거는 어떤 값에 가까워질 거라 예상할 수 있죠? 레지듀얼을 왼쪽 오른쪽 2Q 플러스 1개만큼 평균을 해버리면 아주 제로에 가까워질 거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제로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노이즈 같은 게 없어지고 스무드한 트렌드가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이게 리니어 트렌드라면 이것은 거의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계속 평균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쓰면 트렌드를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여기서 Q, 무빙 윈도우 랭스에 해당하는 Q는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빙 에버리지, 무빙 윈도우 에버리지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무빙 에버리지를 하면 트렌드가 조금 레그가 생겨서 뒤늦게 나옵니다.
전달이 되나요? 왜냐하면 어떤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결과가 앞으로 시프트 돼서 나올 겁니다. 전달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하고의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익스포넨셜 스무딩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트렌드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빙 윈도우 Q를 가져와서 이 Q 플러스 1만큼의 평균을 구한 이 친구를 MT라고 해요. MT 햇이라고 해봅시다. MT 햇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평균을 구하니까 할 수 있겠죠. 평균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전에 MT 햇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겁니다. 웨이티드 썸. 알파는 여기서 또 대신 또 파라미터입니다. 알파는 얼마만큼 지금 시점에 예측치에게 영향 웨이트를 주겠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알파 0에서 1 사이 값. 이걸 가지고서 그때 자기 시점에서의 그 트렌드의 성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 친구는 무빙 에버리지에서 예를 들어서 나온 그 레그가 있게 나온 그 평균이고 그 평균하고 지금 시점하고 웨이트를 좀 더 주어 가지고 트렌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이게 변수이고 여기서 Q가 파라미터 변수이죠. Q에 따라서 달라지고 알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이 뭔지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연결시키는 건데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스플라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플라인. 기본적으로 커넥팅하는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연결되게 하면서 커넥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점이 3개 있다고 해봅시다. 3개. 3개 가기 전에 예를 들어 2개 있다고 해봅시다. 2개 있으면 이걸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차일까요? 2차일까요? 1차면 충분히 두 점을 연결할 수 있죠. AX 플러스 B이면 기울기와 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하죠. 만약에 2차면 어떻게 됩니까? 2차면 변수가 하나가 남아서 이거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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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변수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2차식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2차면 변수가 하나 더 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점이 이제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점이 하나 더 있다. 이 세 점을 이제 연결시키고 싶은데
아주 루드한 아주 프리리미너리한 방법이라면은 1차 이렇게 연결하면은 다 있다 하면서 끝 하면서 다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요 점일 때는 요 값을 예측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측하면 아마 한 고등학생이 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하여간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점들의 연결된 정도를 잘 반영은 못하고 있죠.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래서 1차 대신에 여기서 하나만 더 올립니다. 2차. 아니지. 2차 말고 예를 들어 3차로 올립니다. 3차. 왜 3차인지는 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있는데 일단 3차로 올려봅시다. 3차로 올리면 이 사이를 어떤 폴리노미얼인지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초이스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폴리노미얼들 중에 요것들이 자연스럽게 미분이 제로가 될 서로 미분값이 같아질 수 있는 그 폴리노미얼을 찾을 수 있겠죠. 즉 이렇게 되게끔 하는 폴리노미얼을 찾고 찾아서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3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점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각각 다 서로 미분이 가능하도록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스플라인으로 피팅한다는 개념이 꼭 3차는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차가 좋은 거고 3차로 하면 충분히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미분 가능하도록 연결시킬 수 있는 최소 디그리가 3이기 때문에 3을 얘기한 거고 3 말고 다른 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이면 최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3차식으로 하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큐빅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3차 스플라인, 큐빅 스플라인. 큐빅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죠. 리그레션은 일단 먼저 이 트렌드가 1차인지 2차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베타 제로, 베타 1, X 요거를 예측하는 방법인 반면 이 친구는 전체적인 모양이 미분 가능하도록 연결시키는 그 점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혹시 있는 게 있을까요? 문제가? 자,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점들이 여러 개 있으면. 점 있으면은 점을 아주 열심히 따라가는 아주 최소한의 디그리를 가지면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잘 따라가는 이 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손으로 계산해도 찾을 수는 있어요. 이걸 다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찾기는 쉬운데 개념적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점들을 다 쫓아가기 때문에 뭘 놓칠 수 있을까요? 트렌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들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점들을 열심히 부드럽게 이어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 트렌드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regularized cubic spline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무드하게 해줄 것이냐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정해줍니다.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거를 뭐 한 몇 시간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XT는 우리 관측치 여기서 말하는 이게 XT가 되겠죠. XT이고 그 다음에 FT는 3차 폴리노미알 식입니다. 각 구간에 대해서 3차 폴리노미알 식에서의 이밸류에이션 된 값입니다. 여기서 3차식, 여기서 3차식, 여기서 3차식, 여기서 3차식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t 시점에서의 3차식의 이밸류에이션 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요게 F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구간별로 3차식이 있는데 그 미분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조건도 더 포함이 되어 있고 요게 폴리노미알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만약에 이 값이 작아지면 이 폴리노미알이 이 값을 항상 쫓아다니면 제일 작아지겠죠. 항상 이 폴리노미알 찾으려고 하는 이걸 다 맞춰버리면 이건 항상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대신 부드럽게 이어지고 근데 요거를 조금 제로가 되지 않게 값을 조금 올리는 대신에 이걸 줄여주는 텀을 넣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얼마나 전체적으로 부드러운지에 대한 측정치입니다. 얼마나 전체적으로 부드러운지에 대한 스무딩 레벨이 있어서 요 람다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쫓아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부드럽게 이을 것이냐 또는 아주 글로벌하게 트렌드를 넓게 볼 것이냐를 이 람다를 통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람다를 정하면은 얼마나 트렌드를 더 부드럽게 볼 것이냐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 람다는 제로보다 큰 값이고 이거를 스무드니스의 레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문. 그러면 람다를 어떻게 정하냐 그거죠. 이렇게 파라미터가 나오면은 최대한 정해진 구조화된 방법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으니까 람다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기서 폴리노미알은 수학적인 이유로 3차면 충분히 서로 디퍼런시얼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서 3차면 충분하니까 3차를 쓰면 제일 좋고 그러면 람다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떤 람다가 제일 좋을지 정하는 방법. 잘 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잘 정하면 조금 노력을 하면 정할 수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 수업 때도 말씀드렸던 크로스 밸리데이션 쓰면 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면 됩니다. 이게 람다를 정하기 위해서는 수식으로 예를 들어
공식에 의해서 람다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F는 MA처럼 수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람다를 정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이터러티브한 작업을 몇 번 해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개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열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1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중에 랜덤하게 30%를 3개를 찾습니다. 30%. 이 중에 랜덤하게 3개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4, 5, 8. 4, 5, 8은 테스트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리저브 빼놓고 나머지 7개 있죠. 7개를 가지고서 지금 람다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초기 값으로 정했다 치고 람다는 정한 상태에서 3개를 빼고 나머지 7개로 정한 람다를 가지고서 저거 찾아낼 수 있겠죠. 로직을 계산하면 이거는 사실 손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왜냐하면 3차씩 우리가 미분 조건하고 각 점이 여기에 지나가는 거 하면은 풀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그게 로직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3개를 빼고 7개를 가지고서 만들어내서 이 3개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 테스트 해서 예를 들어 요거의 제곱 값을 레지듀얼 썸을 계산하는 겁니다. 스퀘어드 레지듀얼 썸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같은 람다에 대해서 이 3개 찾아낸 거를 또 다른 3개로 또 다른 랜덤하게 다른 걸 찾아냅니다. 이번에는 3개, 하나, 둘, 셋 이걸 찾아내고 이 3개를 빼고 또 7개에 대해서 같이 작업해서 레지듀얼 스퀘어드 썸을 계산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은 이 람다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전달이 됐나요? 람다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averaged sum of squared residual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람다를 이제 바꿔 나가는 겁니다. 람다 1일 때 해보고 람다 2일 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람다가 어떤 값에 대해서, 즉 이제 람다의 값에 대해서 이 sum of squared residual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 작게 되는 요 람다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람다가 되겠죠. 요거 y는 SSR, sum of squared R. 그러면 요 람다를 조금 수고롭지만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람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람다는 정할 수는 있어요.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널 스무디. 트렌드를 찾기 위한 다른 방법인데, 이 커널 스무딩을 쓰면 굉장히 또 좋은 트렌드를 찾아낸 스무딩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스무딩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것을 3분의 1만큼 웨이트를 주고 그 이전 것에 3분의 1만큼 주고 또 그 이전 거는 3분의 1만큼 웨이트를 줘서 에버리지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은 방법이 커널 스무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3개에 대해서 작업을 평균을 단순하게 내었는데 예를 들어서 n개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n이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 것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다시 이 n은 여기서는 3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n은 모든 관측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관측점이 지금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관련이 없으면 이 웨이트가 제로이면 되니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 n은 모든 관측점이 어떤 t에 영향을 조금씩 주는데 그 영향을 주는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여기 위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굉장히 복잡한 WIT라고 하는 웨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I의 observation이 T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좋은 특징들이 있어서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보통 만드냐 하면 요 웨이트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식을 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자, 요 시점에 대해서 어떤 예측치를 만들면 좋을지, 어떤 트렌드가 있어서 어떤 값을 하면 좋을지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그런데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스플라인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직선으로 이으면 아주 단순하고 쉽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요 점이 있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럼 이렇게 예측하면 단순한데 이게 좋을 것이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인데 이걸 하기 전에 단순했던 방법은 3개씩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해서 3개 이동평균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거를 예측하는 방법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다르게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점에서 요 점이 요 점보다 이 두 점이 더 가깝죠. 이 점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점이 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보다 요 점이 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커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더 커야 됩니다. 더 크고 이 점이 이 점보다 덜 영향을 미치고 이 점이 덜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이 점이 덜 영향을 미치고 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렇게 exponentially 줄어듭니다. 영향도가 줄어듭니다. 영향도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점은 이 점과 아주 가까운 점이 되도록 이 점의 영향도의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요 점 또한 요 점의 영향도도 같은 식으로. 다 같은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요 B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겁니다. 영향도의 위스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여기 B가 정해지면 이게 다 동일하게 길게 영향을 주게 될지 아니면 샤프하게 영향을 주게 될지는 B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점 입장에서는 요 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요 점의 영향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요 값 하고 요 점에서 영향을 주는 요 값, 요 점에서 영향을 주는 아주 작지만 요 값들이 있죠. 요 값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요걸 가지고서 각각의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즉, 요 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영향도를 받고 두 번째 영향도를 받고 세 번째 영향도를 받고 그거의 영향 웨이트의 레이쇼는 요 점에서 요거 계산한 그 값들의 비율로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게 그 값들의 비율로서 영향도를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렌즈를 껴서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크게 확대를 하면 자, T에서 이 점으로 인한 것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요 점에 의한 영향도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요 점에 대한 영향도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 점에 대한 영향도는 더 작게, 이 점의 영향도는 더 작게. 그러면 여기 높이가 있죠. 높이를 다 합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 시켜서 웨이티드 섬을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거 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는 거죠. 스마트하게.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3분의 1씩 더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고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펑션을 이용해서 스무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커널 스무딩 방법. 그러면은 여기서 B를 좁게 하면 이것들이 확 줄어들겠죠.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도가 굉장히 넓게 퍼지지 않고 요거가 영향을 주는 구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B를 넓게 하면은 영향도를 훨씬 서로의 영향이 넓게 퍼지게 되어서 이걸 연결시키면 굉장히 스무딩한 트렌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B에 따라서. 그래서 이 B를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밴드위스. 마찬가지로 이제 B를 어떻게 정하느냐? closed form 공식은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이 임피리컬하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를 트레이닝 테스트를 나누어서 이 B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합쳐서 쓰면 되고 이 방법들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그 이그젬플을 보여드릴게요. R로 하는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예전에 어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강의 책 저자가 만들어 놓은 책의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여기에 책의 이그젬플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 필요할 때 한 개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챕터 2에 와 있고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스플라인을 볼게요. 예를 들어 이거 15번. 아니죠. 잠깐만. 스플라인 이거 보죠. 14번 이그젬플 스플라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서 자, 이거를 돌려보고 싶은 것이고, 그 챕터 1 코드는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챕터 1 코드. 챕터 1 코드를 열어보시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기본 설정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 그래서 여기에 기본 설정 이어서 앞에 붙여넣기.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카피, 페이스트. 자, 이거 한 거는 챕터 2는 챕터 2를 그냥 스트링을 보여준 것이고, ASTA 패키지를 로딩을 한 거고, 워닝 메시지가 났는데 지금은 잘 작동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 LS를 해서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TA 데이터 함수를 호출하면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는데 이제 메모리에 올라온 데이터들이 이렇게 될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 CMORT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입니다. CMORT 데이터를 랭스가 508 observation이 있는 N이 508이죠. 이거를 먼저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하면 이게 X가 X가 타임 메저먼트고 Y가 모텔리티 사망률 사망자 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을 그어 보면 선을 긋는데 요게 스무드 스플라인 하는 게 스플라인을 쫓아가는 겁니다. 스플라인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요 스플라인을 찾아서 그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리면 지금 그 스무딩 파라미터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값을 사용해서 이게 스무딩된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티메이트 한 것을 여기다가 찍은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스무딩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자, 이제 파라미터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스무딩 파라미터이고 S 파라미터. 자,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잠깐. 그 CMORT가 508개의 observ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time CMORT 하면 이거에 508개의 타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731이라고 해서 아마 어떤 그 연도에 해당하는 날짜를 숫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는 1976년 788에 해당하는 시간의 값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508개에 대한 타임 값이 타임 함수를 이용하면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ASTA 패키지에 다 들어있는 거여서 그냥 이 데이터를 이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X, Y를 이 X를 넣고 Y를 여기다 넣어서 스무딩 스플라인을 하면 그 결과를 라인으로 그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무드 스플라인의 파라미터를 잠깐 찾아볼게요. 찾기 위해서는 구글 같은 데 가시면 됩니다. R 스무드 스플라인 치면은 아마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에 스무드 스플라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서 SPAR이 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SPAR 몇 번째 나오는 건지, 몇 번째가 아니라 SPAR은 값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SPAR이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안 보여서 죄송하네요. SPAR은 스무딩 파라미터 값이라고 적혀져 있죠. 적혀져 있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걸로 CV를 true로 하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S 파라미터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설정을 해주면 일단 요 파라미터를 직접 세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SPAR 자, S 파라미터를 1로 했을 때 트렌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조금 더 올려 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내려 볼게요. 0.1로 내려 보겠습니다. 0.1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점들을 많이 쫓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찍고 그 다음에 (0.1로) 찍으면 굉장히 점들을 최대한 많이 쫓아가려고 하는 트렌드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1로 하면 트렌드가 굉장히 빅 스케일 뷰 트렌드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스플라인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널 에스티메이트 K 스무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그젬플 1.2를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1.2 자, 이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L 누르면 화면을 클리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밴드위스 한 개씩 해볼게요. 플랫 그리고 밴드위스 2일 때, 밴드위스가 2면 더 넓은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 대신 또 밴드위스를 줄이면, 예를 들어 5분의 52로 줄이면 트렌드를 최대한 더 로컬한 범위에서 쫓아가는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를 또 조정할 수 있고, 이 밴드위스는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도 아마 Ksmooth 함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Ksmooth R Ksmooth 함수를 열어보시면 Kernel Regression Smoother라고 나오고, 여기에 커널의 밴드위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옵션이 없네요. 스플라인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옵션이 있어서 true로 하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많이 있고, 책에서는 로이스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 트렌드를 찾아내고 나머지 레지듀얼에 대해서 세부적인 모형을 더 적용해서 전체 모형을 만드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타임 시리즈에 연결되는 것 중에 또 가장 많이 쓰이고 단순하고 잘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 차를 구하는 겁니다. 차를 구하면 됩니다. 차를 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example 2.4에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해본 다음에 그 플러스를 해보고 그게 리니어한 트렌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리니어한 트렌드를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추정하죠?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트 리그레션을 쓴 겁니다. t에 대해서. y가 xt였고 x가 t인 리그레션을 돌리면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는 리그레션 시간에 배운 걸 하면은 찾아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XT에다가 이 회귀 모형식을 빼버리면 이게 요 YT의 옛 추정치가 되겠죠. 이게 YT의 추정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레지듀얼인데 요것이 스테이셔너리한지 안 한지를 봐서 다른 모형을 계속 시작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는 이거 말고 차이를 보면 이 작업을 거의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보면, 만약에 차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트렌드가 리니어였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컨스턴트가 되겠죠. 이게 컨스턴트가 될 겁니다. 컨스턴트. 자, 한번 차이를 했더니 리니어 트렌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 치면 컨스턴트가 나오겠죠. 0.006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이를 내면 쉽게 리스트 그 리그레션을 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쉽게 트렌드를 제거해서 나머지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ZT라고 하면 이게 스테이셔너리 할까요? 안 할까요? 스테이셔너리 한지 안 한지는 숙제 1번에도 나와 있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숙제 1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차를 내면 여기 t가 없어지고 이 yt-1이 있어서 yt가 스테이셔너리 하면 이것 또한 스테이셔너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내면 트렌드가 없어지고 레지듀얼이 스테이셔너리 하면 이 차의 시그널이 스테이셔너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모델링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차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계산하면 그 차가 트렌드가 리니어였으면은 그 차로 만들어진 시그널이 스테이셔너리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모형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했던 커널 스무딩이나 스플라인보다 훨씬 더 계산량이 적은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차를 한 번 차이를 내보고 두 번 차이를 내보고 해서 그 차이가 스테이셔너리 한 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합니다. 그러면 몇 번 차를 내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나중에 정할 수 있는 로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내는 것이 디퍼런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디퍼런스를 하는 것을 어떤 노테이션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델타를 쓰면 차이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한 스텝 차이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델타를 두 번 하면은 델타 XT는 한 번 차이를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로직을 한 번 더 적용시키는 겁니다. t일 때 한 번 줬고 t-1일 때 적어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xt 그 다음에 xt-1 앞에는 마이너스 2 같은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t-2 앞에는 플러스 1 이렇게.
자, 이게 디퍼런스가 단순하면서도 쉽게 레지듀얼이 스테이셔너리 하도록 찾아내는 로직이기 때문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델타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몇 번 해보시면 룰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한 번 빼고 두 번 빼면 1, -1, 1. 한 번 더 빼면은 마치 3차항 전개식과 또 흡사한 로직이 또 나올 거라는 걸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적기 위해서 이 노테이션을 씁니다. 책 2.4에 나오는 백 시프트 오퍼레이터. 자, B를 한번 앞에 붙이면은 XT 한번 백 한다는 얘기입니다. T에서 한번 뒤로 백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B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두 번 뒤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델타 XT를 다시 쓰면 이거였는데 XT 마이너스 B XT 이렇게 1 마이너스 B XT. 그 다음에 델타 두 번 XT를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델타의 이 친구 1 마이너스 B XT. 또 델타는 앞에 1 마이너스 B를 달고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B XT. 제곱이죠. (1 마이너스 2b) 플러스 b 제곱 xt. 그러면 또 저게 됩니다. 그 노테이션을 왜 머리 아프게 쓰냐 하면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마치 다항식 전개하는 로직을 그대로 사용해서 스테이셔너리한 시그널을 더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이 노테이션을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 그 트렌드를 찾아내는 로직 스킬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아주 단순하면서 쉬운 디퍼런스를 하는 거란 말씀드렸고, 그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노테이션을 백시프트 오퍼레이터 델타 B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만큼 델타를 한다는 얘기는 1-B를 D만큼 폴리노미얼 계산을 해서 XT에 적용시키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뭐 이걸 증명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는데, 로지컬하게 인투이티브 하니까 결과를 받아들여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 마지막으로 오늘 그 시즈널리티를 찾아내는 것은 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면 되고,
그거는 나중에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이그젬플을 모아서 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즈널리티도 같은 트렌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트렌드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시즈널리티 텀을 따로 더 분석할 때는 그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같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트렌드를 찾아내는 방법은 중요한 거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시즈널리티도 트렌드로 같이 찾아낼 수도 있고 시즈널리티만 따로 찾아낼 수 있는데, 따로 찾아내는 방법은 쉽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하거나 페리오도그램을 이용해서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쓰면은 쉽게 주기성을 어떤 주기가 다미넌트한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미넌트한 프리퀀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즈널리티 나올 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랑 합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아시고, 그럼 합쳐서 이제 트렌드를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트렌드를 찾아내서 본 시그널에서 디퍼런스를 하거나 아니면 스플라인을 적용하거나 리그레션을 하거나 해서 트렌드를 제거시키면 나머지 레지듀얼이 나오죠. 그게 스테이셔너리 하도록 트렌드를 제거시켜 가지고 그 레지듀얼을 여러 모형으로 하는데, 처음에 배웠던 것은 MA 모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것은 AR 모형 정의를 말씀드리고 설명만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R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3.1 굉장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요거를 한 개씩 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한 개씩 쌓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AR1 모형이라 하면은 T 시점의 관측치가 그 이전 관측치의 컨스턴트를 곱한 것 더하기 T 시점에서 관측을 할 때 본연적으로 따라오는 노이즈로 인한 화이트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오프셋이 있었으면 관측할 때 항상 동일하게 오프셋이 있는 뮤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AR1입니다. AR1, 오토 리그레시브 1, 오더 1. 오토 리그레시브 오더 2도 같은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T-1, T-2에 파이 1, 파이 2가 있으면 오토 리그레시브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한 개만 더. 자, 익스펙테이션하고 베리언스만 계산하고 다음에 더 프로퍼티들을 더 모형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쉬운 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익스펙테이션 화이트 노이즈는 제로. 자, 그 다음에 EXT하고 EXT-1이 같다면, 즉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돌리면 XT가 스테이셔너리 하면 이거 두 개가 같게 되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하다면
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하고 일단 여기까지 expectation 계산하고 variance도 계산해 봅시다. variance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베리언스 이제 또 기초 통계를 상기하면서 컨스턴트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죠.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자기하고 자기의 베리언스를 하면 자기하고 자기 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제곱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하면 자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하고 이제 자기 자신 이게 두 개가 있죠. 두 개 이렇게도 되니까 두 개. 그 다음에 자기하고 자기 자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항상 A 노이즈에 대해서는 동일한 컨스턴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문제는 그럼 이 친구는 뭘까요? 제로인데 스테이셔너리한 시그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코절한 시그널에 대해서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 미래의 노이즈하고 그 이전 시점의 관측치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스테이셔너리 하거나 거의 같은 개념인데 조금 상황이 다르게 쓰이는 코절한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는 미래의 에러의 양은 그 이전 시점의 관측치하고는 무관합니다. 즉 지금의 관측치는 지금의 노이즈와 그 이전의 노이즈에 의존해서 생기고 그 미래의 노이즈하고는 무관하게 된다는 게 코절한 상황입니다. 코절.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 자연스러운 상황은 스테이셔너리한 조건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되는 것을 가정해서 계속 모형을 만들어서 나가서 언제 AR 모형을 쓰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사실 수학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그 스플라인하고 커널 스무딩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 말씀드렸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된 걸 읽으시면 개념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R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하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따라서 제가 했던 것처럼 하면은 한 10분 안에 다 한번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노트 적었던 것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적으면서 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했던 거 빨리 금방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 그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 적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십시오. 이게 한 개 한 개씩 쌓여가지고 모형에 더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거에 기반해서 더 복잡한 비선형 모델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복습하시고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 그 출석 용지에 오늘 날짜, 서머리 또는 커멘트, 퀘스천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